네, 김치영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주입니다. 네, 조선주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알아봤나요? 네. 중국 선사들이 또 중국의 조선사들이 유럽에서 발주한 컨테이너 물량을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약간은 조선주를 좀 위축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또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중국 이슈를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네.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 나서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럼 그것도 조선주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중국 산사들의 수주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먼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조선주에 미칠 영향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너무 철강 가격이 빠지고 있어서 네.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재료 가격이 빠진다라는 건 뭔가 시황이 안 좋다라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빠지지 않겠냐는 걱정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오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조선 업체들에게 가장 스파성 재료에 해당하는 후판이 올라가면 또 수익성이 훼손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안 좋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후장대한 산업의 가격을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조선업체에게 가장 좋은 재료 가격의 형성은 아주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대한 전가를 시키겠다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네네. 저희가 호황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뭐 지금 중국에서 나온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조선 업체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저희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이런 소프트한 경기, 뭐 소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글로벌 물동량을 좀 더 활발하게 옮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궁극적으로는 조선 관련된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국의 회사들이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또는 민영조선 업체들이 뭔가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유럽의 컨테이너 선박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는데요. 국영회사의 합병은 사실 저희는 뭔가 양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있었던 법인을 합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황에 물리적으로 주는 영향은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업황상으로 뭔가 수치를 조금 변하게 했던 건 네. 진짜 민영 조선 업체가 일부 도크를 새로 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주요 조선 업체들은 2027년에 인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그 조선 업체들 중에서 확장한 중국의 민영 조선 업체들이 유럽의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를 했고 네. 실제로 그 선박들이 2027년에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데 조금 빨리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조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높은 가격에 계약이 책정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27년에 이제 처음으로 신규 도크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이제 크게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고 저희가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가격 프리미엄을 못 붙이고 판매한 거에 해당이 되고 한국 업체들에게 이게 경쟁력이 처져서 못 받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아예 입찰을 참여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었고요. 저희가 네. 27년 인도를 할 생각이 없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실제로 지난주 기준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27년 인도분에 대한 중국의 물량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어쨌든 지수 자체도 좀 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한화오션에서 컨테이너 선과 관련해서 대규모 또 6척 수주 소식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는 지금 원활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7월까지 굉장히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미 7월 달에 이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의 120%를 달성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8월과 이제 9월 달에 중국이 좀 활발하게 수주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신규 캐파가 생겼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세일즈를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잔여 기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선박이나 LPG 선박에 대한 수주 내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다 무난하게 초과 달성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주하고 실적은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실제 조선주들의 실적이 어떨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3분기가 계절적으로 가장 비수기예요. 저희가 여름 집중 휴가제도 있고 이제 네. 저희 9월 달에 또 추석이 있었었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가장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량 자체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0% 내외 정도의 감소가 있을 거라고 회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만들었던 배들보다 이제 하반기에 만든 배들의 단가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과거의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 변화 폭보다 이제 매출은 조금 줄어들거나 플랫할 수 있겠으나 이제 이익률이 좀 하락하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후판 가격에 대한 인하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3분기 어닝 시즌에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한 이득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2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사실 조선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계절성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시장에서 걱정하는 수준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조선주가 되었건 기자재 업체가 되었건 HD 현대그룹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조선 업체에 대한 저희 네네. 최선호주는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현대사모가 수주 잔고의 퀄리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도 보여줬다시피 했던 그런 호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차선호까지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HD 현대 미포가 지금 현재 수주 업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네. 저희가 대형사들보다 그 수주를 만들어서 뽑아내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저희 수주 믹스가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업황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기자재가 이제 엔진이거든요. 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지금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사 편입 이후 이제 첫 실적 발표를 하게 된 HD 현대 마린 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HD 붙은 것들은 다 봐라 이런 네, 말씀으로 저희, 얘기가 되는데요. 그걸 빼고 좀 투자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일단 이 세 종목은 좀 중심 있게 봐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경기적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보고들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기간에는 조선주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과거에 뭐 이걸로 인해서 크게 밸류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인지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선박을 발주하는 주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항상 기준금리 대비해서 변동금리를 더 얹은 그런 네네. 금리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주사들에게는 이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달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발주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박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선사들 말고 이제 선주사들, 오너십을 갖는 그런 선사들이 발주하기가 조금 용이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조선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고점에서 지금 다소 뭐 조정을 받더라도 아주 폭이 크진 않았어요. 한 10여 %대 대다수의 조선주가 조정을 받고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이라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10월 24일부터 조선업체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네.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닝 시즌 보내시기 좀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하시고 실적 장세를 충분히 누리시고 비중을 줄이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내년 하반기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 60초 후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